자, 이번 시간은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에서 과징금이에요.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 올해 시험에도 나온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상의 과징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그 시작 자체는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용은 자,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의 지위 남용을 했을 경우 와 같은 이런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그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 제재금의 형태로 도입된 것이 바로 과징금입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에도 202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 이제 행정기본법상에 마련이 되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행정기본법 28조와 29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4년도 국회직 기출지문 하나 보시면 과징금, 그 중에서도 전형적 과징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기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전형적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방해 위반 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 제재다 라고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과징금이에요. 먼저 자, 인허가 사업을 땄어요. 인허가 사업에 있어서 사업 정지를 명할 위법 사유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허가 사업 자체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그 인허가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얻게 되는 이익 자체를 박탈시키는 과징금을 바로 변형된 과징금, 그런 행정제재금을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조문이 자 뒤에서 나오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8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변형된 과징금에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뭘로 본다? 재량이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28조에 과징금의 기준이 대해서 나와 있다. 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자, 1항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라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각호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과, 징수, 주체, 부과, 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그죠? 과징금 또는 가상금 체납 시 강제 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등 이러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서 제도의 투명성을 높인다. 그래서 국민의 권익 구제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조문은 29조죠. 29조. 그래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입니다. 기존에는 개별법에 이러한 과징금 제도와 관련해서 특히 과징금을 어떻게 납부해라 라는 내용은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상에서 제29조에 따라 그 과징금 납부 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의미가 유의미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과징금 납부의 연기나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 자체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개별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과징금은요. 원칙 자체는 어떻게 하라? 한꺼번에 납부하라 라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내지 말고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할부도 해준다. 분할 납부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이제 어떻게 된다? 개별법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과징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라는데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 사유는 재해 등에 따른 재산상의 현저한 손실, 재산상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호에서 사업 여건이 악화돼서
사업 자체에 중대한 위기가 처한 경우. 세 번째,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입니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동네에는 작은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설치하는 등 게임 산업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이득을 취했다. 자, 시청은 영업 정지를 대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900만 원의 과징금을 때려버렸어요. 900만 원, 큰 돈입니다. 하지만 A씨는 업소가 워낙 영세해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나누어 내거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개별법상에는 게임산업법 별도의 과징금 납부 기한이나 연기나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서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연기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입니다. 다만 28조, 29조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자체는 개별법상의 근거 규정은 있어야겠죠. 자, 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변형된 과징금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조문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88조가 자주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조문은 행정사 1차 시험에서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인허가 사업에 있어서 위법 사유가 사업 정지를 명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한다? 그에 관한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을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조항 관련된 조항이에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 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히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어떻게 알아?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어떻게 본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관련 지문입니다. 기출지문. 자주 나옵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되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뭐라 그랬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라고 본다. 옳은 지문이죠.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뭐라 그랬죠?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했다. 변형된 과징금 제도는 일반 공중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변형 과징금의 1차적 목적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최소 침해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체하는 거예요. 최소 침해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그에 관한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소 침해 수단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 은근히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틀린 지문으로 나와요. 틀린 지문 나왔습니다. 그 다음 지문. 요 공무원 시험 관련된 지방직 9급 시험에 나오고요. 행정사 시험에도 나오겠죠.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부가관청이 추후에 부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 과징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여 과징금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가 처분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지 않다. 틀린 질문 나왔어요. 요 관련된 판례 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제 위반에 대해서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징금은 형사처벌과 함께 아울러서 병과를 예정한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더라 예요. 그 다음에 독점규제 공정거래번외법 쭉 보면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의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과하는 것이다. 그죠? 따라서 이거는 처벌에 해당한다?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보는 게 헌재 입장이다. 그래서 형사처벌과 아울러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해서 최근 판례입니다. 결론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객 자동차 사업자가 운수 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이 사업 정지 처분을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서 과징금 총액의 최고 한도액, 그죠? 1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은 최고 한도액이 되는 것이고,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뒷부분. 관할 행정청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의 여러 위반 행위를 인지했다. 그 관할 행정청은 인지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과징금은 최고 한도액이가 과징금 총액의 최고 한도액이 되는 것이 부과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반 행위 중 인지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까지요. 뒷부분에 이유가 나와 있죠. 그렇게 되면 그죠? 행정청이 여러 위법 행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죠? 이 부분이요. 최고 한도액을 정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즉 최고 한도가 5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해서 우선 3천 부과하고 먼저 인지된 여러 위반 행위 중 세 가지가 있다고 볼게요. 먼저 3천 부과하고 그 다음 1,000 부과하고 그 다음 1,500 부과했다고 칠게요. 그렇게 되면 5천이 넘잖아요. 그죠? 5천이 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청이 과징금으로서 최고 한도액을 정한 그 시행령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지한 이 부분이요. 여러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판례는 최근 판례고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과징금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정리하는 것만 정리하시면 과징금 문제 절대 틀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과징금은 금전상 제재다. 그래서 근거법은 행정기본법에 제정이 됐다. 그죠? 그래서 강제적 금전 부담이다. 따라서 몸 필요하다. 개별법상의 별도의 구체적인 과징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필요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징수는 누가 합니까? 소관 행정청이 부과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과징금은 대체적 급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을 했다? 그럼 과징금 그 상속인이 부과받은 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대체적 급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징금은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죠. 따라서 이거 잘 나오죠? 요게 기출된 부분이에요. 행정사 기출에 요 부분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과징금 부과 시 위반자의 고의 과실 불요입니다. 불요. 그 다음에 구제수단이요. 과징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쟁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취소를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행위 자체는 행정행위입니다. 급부함형으로서 행정행위다. 따라서 위법하면은 당연히 행정쟁송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출 질문 몇 개 볼게요.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대한 관한 법률상 실권리자 명의 등의 등기 의무에 위반해서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했다.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라는 점. 자,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한다?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과할 수 없다. 그대로 나오죠? 18년도 국가직 기출 지문이에요.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행정사 기출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자,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습니다. 1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 뭐라 그랬죠?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했습니까? 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2번 제재적 처분,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그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제재다.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3번 지문이요. 제재적 행정처분의 과징금은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잘 나온다 그랬죠?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지문이요. 과징금은 국가행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이다, 과벌이 아니다. 1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이죠? 네, 아닙니다. 맞고요. 5번 법령으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이 열거되지 않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5번 지문도 최근 판례 입장이에요. 최근 판례 입장 2020년.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판례 입장인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은 부과할 수 없다. 왜? 별개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지문이요. 네, 5번 지문. 이건 지엽적인 판례였고 중요한 거는 이 3번 지문이 중요했습니다. 2번과 3번 지문 중요한 지문이었죠. 그 다음에 2022년도 국가직 문제에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1번 지문이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은요.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 관청이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해서 새로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이것도 옳은 지문. 결론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2번이요.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부과할지 말지는 영업정지 처분 내릴 수도 있고 혹은 과징금을 때릴 수도 있는 거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다. 그 다음에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행벌권 실행이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뭐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봤죠? 네, 3번 지문도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판례 입장 그대로예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봤습니다. 네, 재량행위가 아니라 그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기속행위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된다. 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자, 과징금 관련된 기출 지문이에요. 자, 쭉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다 봤던 거고요. 자,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정 한도액 초과했다. 전부를 취소한다. 전부를 취소한다. 즉,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죠? 다 같이 정리하셔야 되고,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과징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 전액 감면할 수 없다입니다.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지문이요. 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처분 재량행위적 성질을 갖는다.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과 처분은 뭐라 그랬다? 기속행위다. 이거 구별하자.
구별하자.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과징금 부과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면 행정쟁송으로 가는 것이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된다? 이렇게도 나왔었네요. 굉장히 지엽적인 지문. 그 다음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 내부 거래에 관한 과징금에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의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과되어 있더라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20분 동안 과징금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징금 문제 한 문제 마치시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